10월 생활관리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사회계약설 문제가 나왔는데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 문제에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사회계약설 문제가 점점점 지하실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이 문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갑을을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갑에 보면 국가의 목적은 뭐래? 안전보장에 있다. 자, 안전보장 어떤 말 떠오르나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생겨난 이유는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국가를 맺게 된다. 네, 왜냐하면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그렇죠,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내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 같은 경우에 누굽니까? 자, 이 두 가지 자기 보존을 위해서 국가를 만든다. 그다음에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여기 보면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합치면 이 갑은 누가 되죠? 그렇습니다. 홉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을 보면 국가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재산 보호에 있다. 네, 생명, 자유, 재산 보호를 위해서 국가를 만들게 됐다. 자, 여기 보면 많은 친구들이 아마 로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재산 보호라는 말은 로크만의 시그니처죠. 자, 위에서 안전 보장이 홉스의 시그니처였다면 이 재산 보호, 자, 이것은 로크의 시그니처인데, 다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절대 권력의 통치는 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절대 권력이 사회를 지배할 경우에 개인의 재산 보호라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절대 권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분할해야 되죠. 어떻게 분할해야 돼? 입법부와 집행부로 분할해야 돼. 그리고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통치해야 돼?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돼. 자, 그렇다면 갑은 홉스, 을은 로크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선택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1번, 개인의 생명과 자유는 주권을 분할해야 온전히 보장된다. 자, 홉스한테 물어봤을 때 주권이 분할돼야 한다고 볼까요? 아니죠.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리바이어던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봤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권의 분할, 홉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 갑. 군주는 절대 권력을 지님으로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자, 2번 선지를 보면 홉스가 국가는 절대 권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홉스에 의하면 군주는 사회계약을 파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없지? 그렇죠. 사회계약을 맺는 주체는 개인과 개인이지 개인과 군주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 부분 조심해야 돼. 자, 2번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홉스는 군주가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을. 자, 개인과 국가는 상호간 이익을 전제로 사회계약을 맺는다. 자, 얼핏 보면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데,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개인과 국가가 계약을 맺는다.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어서 그 자신들의 권리를 정부에 신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는 개인과 개인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가 계약을 맺는다. 틀렸습니다. 4번.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지만 공공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맞죠? 자, 왜냐하면 로크에 의하면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기관이야.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자연 상태에서 100% 잘 보장받지 못하던 생명, 자유, 재산 보호를 위해서 입법권이 필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자의적으로 함부로 대했을 경우에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만약에 선을 넘는다?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4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사회계약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권이 보장된다. 자, 이 5번 때문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자, 5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볼 건데, 자, 이 재산권에 대해서 자, 홉스와 로크의 입장이 달라요. 자, 특히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홉스와 로크의 의견이 다릅니다. 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봅니다. 근데 이 재산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반면에 홉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홉스의 말을 정확하게 보면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도 없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거, 네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그건 뭐냐? 나한테 있을 때만 잠깐 여기에 머무는 느낌이야. 다른 사람이 그 소유물을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어. 나도 다른 사람 거를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전쟁 상태인 거죠. 자, 홉스에 의하면 재산권,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자, 요 문제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이 사회계약설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자, 어렵습니다. 자, 어렵고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거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이 우리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특히 해설에 보면 이 사회계약설 문제와 관련된 해설에 보면 자, 그런 내용들이 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설 문제 분명히 수능에서도 한 문제가 꽤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다른 새로운 책을 공부하거나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사회계약설 관련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반드시 그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